저희 주인공이 아직 안 오셔서 네. 저희 수다 좀 떨까요? 누가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아, 네네. 본인 소개할까요? 네. 저는 홍한표라고 하고요. 지금 학생인데 읽었어 읽고 싶은 거 읽고 놀러 다니는 대학생 한 명입니다. 한표님이 제 패친이신데요. 미래의 광고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한표님이 오셨고요. 웃구빵이라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몇 년간 팬이었던 정옥성님 소개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디자인을 계속 하다가 좀 디자인과 디자인이 아닌 즈음에서 다시 커리어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합을 맞춰보고 있는 중이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제 패친이라서 저는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약간 변태 기질이 있어서 인생이 조금 특이하고 네네. 도전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애정해요.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제가 페이스북 사람들 읽기라는 패사기를 통해서 제가 만나 뵙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20대에는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대학교 입학하고 군대 가서 제대하고 또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정말 재미없는 20대를 보냈고 좀 특이하다고 보신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30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죠.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요. 서른에. 약간의 네. 도피였었죠. 난 도피 할 거야. 디자인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그때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가면서 이제 디자인은 안 했죠. 사실 디자인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못했으니까 그때는 정말 사장님 나빠요 정도의 영어밖에 못하는 상태로 호주를 가서 이제 딸기 농장에서 일을 하고 한 3개월 또 멜버른에 가서는 주방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 이제 좀 사는 맛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디자인 에이전시 그 전에 다닐 때는 뭐 아시겠지만 뭐 월화수목 금금금에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이러면서 사실 점점 내 꿈과 이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쉬고 싶다 해서 홀리데이를 간 거라서 이제 제가 배웠던 건 그거죠. 일을 일주일에 3, 4일만 하고도 충분히 놀면서 비슷한 급여를 먹고 살 수가 있네.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죠. 호주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게 해외에서 생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게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제일 좋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제 기준에서는 일단 당시 벌써 5년 전이죠. 5년 전에 시급이 거의 하나로 치면 최저임금이 22,000원 정도 됐었죠. 19달러 호주 달러로. 그리고 제가 일할 때 그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으나 생활 자체가 무리가 없었죠. 물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월세가 아니라 주세를 주로 내요. 그러다 보면 거의 월세로 환산하면 대략 50, 5, 60 정도가 주거비로 나가긴 하는데도 이제 기본 급여가 높다 보니까 내가 막 저금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소위 말하는 그 계약직이더라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네. 그게 이제 저희 또 녹음할 네네. 세금과 복지에 연결될 수 있는 건데 네네네네. 그게 걔네들이 물가는 높지 않나요? 물가라는 게 그것도 상대적이긴 하나 내가 내 삶의 스탠다드를 얼마나 가져가는 이슈긴 한데 사실 이거를 얘기하면 훨씬 더 거시적인 얘기긴 하지만 호주에서도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대형 마트에 가면은 정말 싸죠. 정말 싸고 항상 뭐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도 느꼈지만 호주든 독일이든 소위 말하는 복지가 잘 돼 있다 아니면 삶의 스탠다드가 평균적으로 괜찮다라는 나라의 기준은 내가 해먹고 내가 직접 자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구매해서 해먹고 하면은 그 기준이 밖에서 사 먹거나 뭔가 내가 한국에서처럼 사 먹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노동력이 들어간 것들을 통해서 생산된 거에 비하면은 내가 해먹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저희 주인공인 그 문경수 작가님께서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잠시 숨을 고르시는 동안 네네. 저희는 하던 얘기 계속 할까요? 네네. 그 얘기만 들어도 좋네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시급이 45달러였어요. 한 시간에. 그러니까 너는 휴일에 와서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줄 게가 전제에 깔려 있는 거죠. 멋지네요. 그 로직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정치적인 얘기랑 조금은 섞일 수도 있긴 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보는 편이에요. 약간 차고 시대를 거스르는 발언. 그게 아니라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존재를 하지만 대우를 잘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이제 그게 제가 경험했던 호주에서의 약간
노동자로서의 좋은 경험이었던 거죠. 계약직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인 어떤 선동의 그렇죠. 도구일 수 있다. 그렇죠. 예, 대우만 좋으면 뭐 그렇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런 네. 말씀하시죠. 훨씬 더 좋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계약직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의 저 인력을 고급 인력으로 생각하고 해줘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죠. 네. 그래도 고용 안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규직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네네네. 해요. 왜냐하면 네네네. 미래를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네네. 그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불안하면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근데 이 부분하고도 탐험하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지금 저 문경수 작가님 아직 숨을 돌리고 계셔서 저희 한표님도 그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대학생이시고 네. 예,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뭐 아르바이트도 사실 천차만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의 일들을 보통을 하죠. 저는 다른 경험들을 하려고 일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뭐 이제 최근에는 도깨비 책방이라는 이제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돈을 버는 어떤 뭐 통로뿐만이 아니고 같이 뭐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직장이라는 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미리 경험을 못 해보고 뭔가를 선택하고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 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 뭐 고용이 불안정해져서 다행히 예, 전업과 전직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긴 했지만 그렇죠. 예, 상반되는 이런 얘기들이 들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드디어 주인공인 그 문경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탐험가 문경수라고 하고요. 탐험가긴 한데 저는 주로 과학을 주제로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탐험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인디아나 존스였거든요. 저 어렸을 네, 때 저도요. 봤던 네, 그렇죠. 예, 여기서 또 제 나이가 드러나는데 예, 그 과학하고 당연히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탐험이? 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탐험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뭐 인디아나 존스의 모습 그리고 뭐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북극점을 정복하는 우리가 과거 속의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뭔가 물리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실험하기 위해서 탐험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이면에는 전부 다 과학적인 어떤 발견, 호기심 때문에 갔던 그런 목적들이 다 공존했던 거죠. 이를테면 그 우리가 이제 인디아나 존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원래 그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이 그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류 앤드루스라는 공룡학자였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그 엄청난 그 과학자들을 팀을 꾸려서 몽골 고비 사막에 처음으로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공룡 탐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이제 스필버그 감독이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탐험가를 만들어낸 거죠. 야, 잠시 우리 박수 한번 역시 이 전문 방송이 좋네요. 예, 그 공중파와 EBS와 네. KBS를 섭렵하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죠? 아, 그렇군요. 그게 원래 실제 인물이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워낙 그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좋아할 만한 SF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마션이라든지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그런 이제 에스파 영화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완전 픽션의 이 스토리가 아니라 다 이제 과학적 기반에 그리고 실제로 그 해당 분야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어떤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신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더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요. 네, 진짜. 그렇죠. 탐험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혹시 질문사항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네. 김남훈님이라고 미국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계세요. 이분도 이제 제일교회 광고대행사 다니시다가 뒤늦게 이제 가셨는데 탐험을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시다고. 예, 아주 뭐 그 갑작스럽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뭐 탐험이란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들이 뭔가 설레임, 호기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그 외딴 집에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외딴 집에 사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려면
뭐 산을 하나 넘어야 되고 여기서 또 제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가끔 그 가던 길에 또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걸 따라서 가보다가 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한 번씩들은 뭐 있음직한 일들인데 요즘 아이들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쌓였던 것 같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을 주제로 탐험을 하는데 원래는 뭐 이런 호기심은 있었지만 제가 뭐 과학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뭐 지금 탐험을 하고 있지만 전공은 저는 컴퓨터공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졸업을 하고 그 했던 프로젝트도 물론 IT 기반의 그런 프로젝트들이었는데 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서 그 아리랑 인공위성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 네. 기억만 합니다. 이름은. 네네 뭐 하여튼 뭐 우리나라 거의 뭐 최초의 네네.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위성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관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저희 회사에서 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많이 기여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뭔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시스템을 탑재한 위성이 뭔가 우주선을 시그널을 보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우주가 가슴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사랑에 빠지신 뭐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좋아하는 대상에 사랑에 빠진 건데 약간 고해성사를 한 가지 한다면 저는 뭐 대학 시험 볼 때 수능 세대인데 예, 뭐 과학을 4번으로 다 찍었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전형적인 과포자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가 가슴에 훅 들어오니까 되게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에 빠진 그런 감정. 와, 4번을 그냥 찍으신 뭐 생생 기억합니다. 제일 먼저 잤던.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우주와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이 실체를 알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과학책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과학 교양서를 처음 들춰봤고 도무지 이제 뭐 이해는 안 되고 나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하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저랑 비슷하게 과학을 포기했던 과포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정말 많죠. 그렇죠. 과포자, 수포자.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어울려서 같이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역시 우리가 흔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도저히 책을 봐도 이해 안 되니까 한번 가보자. 예, 이렇게 돼서 탐험이 처음 시작된 거죠. 10몇 년 전에. 네. 탐험을 하면 소득이나 수입은 좀 이게 네. 그렇잖아요. 과학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일단 말리시잖아요. 네네네. 네. 갑자기 이제 탐험 이야기에서 바로 이게 소득 얘기로 넘어. 네, 이게 어른 방송입니다. 네. 아, 그렇죠. 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죠. 예, 사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직장 동료들끼리 뭐 흔히 뭐 공룡 얘기만 하더라도 쟤 뭐야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철이 덜 들었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기초과학의 뭐 문제라든지 과학이 홀대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탐험을 하면서 만났던 뭐 우주 관련된 과학자들인지 아니면 뭐 공룡학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로가 정말 다양해요. 예, 우리는 보통 뭐 지질학을 전공하거나 뭐 고생물학을 전공하면 연구소 아니면 딱 뭐 대학 교수 자리 좁은 그 정도로만 이제 진로로 선택을 하는데 이를테면 외국에서 이제 공룡을 전공한 친구들은 디즈니나 픽사에 갑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소 TO는 진짜 하늘의 정말 별따기잖아요. 한정이잖아요. 정말 네. 우리나라는 정말 더 그렇죠.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실제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 지식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가장 잘하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런 디즈니나 픽사 같은 컨텐츠 회사에 가서 진짜 공룡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뭐 우주 관련 SF 관련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아, 지식이나 기반은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추가로 그냥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 예. 그럼 연봉은 좋겠네요. 뭐 이건 제가 모르겠지만 뭐, 뭐 디즈니 픽사 그냥 뭐 만만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작가님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아, 네. 지금 네. 저도 뭐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여기서 멀지 않죠. 거기에 이제 방문연구원이라는 약간 명예직 같은 건데요. 사실 뭐 이런 제도가 외국에 있는 뭐 박물관들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포지션입니다. 예,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 이제 그 박물관의 역할이 우리가 보통 전시를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 전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연구 기능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박물관의 과학자들이 그런 전 세계 필드에 나가서 뭔가를 수집하고 발굴해서 그걸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존 처리해서 박물관에 디스플레이 하는 게 이게 원래 오리지널 하는 그 박물관의 역할들인데 우리나라는 좀 전시 기능만 있고 연구 기능들이 많이 좀 부족하죠. 저는 네. 원래가 전시 기능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박물관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과학관 이런 데는 그런 전시 기능이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박물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연구할 인력들이 적으니까 뭐 저희 같은 나름 좀 뭐 필드에 경험이 있거나 뭐 그분
분야에 좀 그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뭐 샘플 수집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시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 방문연구원이라는 지금 제도나 그리고 지금 포지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네. 입지전적이네요, 진짜.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이런 외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풀이 많아지려면 결국 뭐 저는 탐험을 하지만 또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이 연구가 곧 탐험이잖아요. 어딘가 가서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탐험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약간 뭐 취미 레벨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덕후라는 표현도 쓰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풀이 풍성해져야만 뭔가 조력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그렇죠. 모여져야지 네네네. 발전이 되고. 그럼 관장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겠네요. 그런 것도 크죠. 아무래도 그 이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나 오랫동안 같이 뭐 제가 자주 가는 호주 서쪽의 그 지역에 가서 탐험도 많이 했었고 뭐 몽골 고비 사막에 가서 뭐 공룡 탐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콜라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역할이 뭐 박물관 직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한테 같이 협업을 많이 하니까 이런 포지션이 있으면 좀 더 이제 뭐랄까요, 좀 책임감도 갖고 그리고 소명의식도 갖고 같이 이제 박물관 연구자들과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전임 관장님이신 지금은 이제 서울시립과학관 5월 19일날 개관하는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무 관장님께서 저와 서울대 고생물학연구실 박사과정에 있는 공룡열전이라는 책을 쓴 박진영 씨와 이제 두 명이 방문 연구로 돼 있고 최근에는 또 한 분이 또 이제 방문 연구원이 되셨는데 이분은 뭐 저희랑 거의 뭐 급이 다른 분이세요. 이제 우리나라 세종기지를 처음 만드신 세종기지요? 남극 남극. 세종기지를 만드신 장순군 박사님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70이 좀 넘으셨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왕성하게 이제 연구자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제 뭔가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진짜 이런 분들이 대장님이죠. 장순군 박사님이 이제 세 번째 방문 연구원으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네. 목요일마다 모임도 있나요? 네, 일반인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그 아주 과학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도드라지는 게 한 4년 전부터 그 매주 목요일 날 과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과학 분야의 탑 클래스의 과학자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목요일마다 자기의 연구와 탐험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호응이 폭발적입니다. 게다가 무료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전부 네. 무료는 아닙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성인들이 과학 대중 강의를 들을 기회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제 과학 강연들이 아이들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수준 높은 그런 과학 강의를 들을 기회들이 말하면 플랫폼이 없었는데 이게 아주 진짜 우리나라 그런 과학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저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얘기가 나오면서 저도 뭐 검색을 해보니까 제대로 된 자료나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없고 뭐 몇몇 내걸고 있는 강의들이 이제 유료가 있는데 네. 약간 의심이 되는 네, 커리큘럼들이어서 그렇게 내키진 않았는데 정통성이 있네요. 정확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이 만들어지려면 뭔가 그 안에서 그 의제들이 막 올라와야 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주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박물관도 물론 뭐 정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거지만 이렇게 민간 일반인들 문화를 씨앗을 심어줬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큰 역할을 했죠. 네, 일어서 첫 장을 열어주셨는데요. 자, 탐험으로 오늘 방송을 할 거예요. 네. 예, 제목은 탐험 이즈 먼들이에요. 네. 탐험이란 단어만 나오면 그냥 뭐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극에 뭐 너 갈 거냐 이러면 절대 안 갈 거거든요. 네. 예, 근데도 뭐 남극기지 얘기 나오자마자 막 막 머리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을 하네요. 흥분돼서. 탐험이라는 주제로 지금 다른 두 분도 함께 와 계신데요. 네. 탐험이라는 단어 처음에 떠올렸을 때 어떤 것들이 생각나셨나요? 한편님. 저는 개인적으로 탐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 지금 20대잖아요. 20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탐험이란 거는 그냥 TV에서만 보던 뭐 만화 영화에서만 보던 인디아나 존스로만 인식을 하던 그런 이미지예요, 사실은. 저랑 같은 세대였군요. 네.
디즈니 만화 열심히 봤습니다. 일요일 아침에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혹은 뭐 일반인은 좀 힘들 것 같다, 막연하다. 예,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고요. 사실도 지금은 조금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책 제목이랑 표지를 보기 전까지는 이제 탐험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일탈에 가까웠었거든요. 책 제목이 35억 년 전 세상 그대로 문경수 작가님의 책입니다. 네, 저는 탐험이 조금 일탈에 가까운 느낌이었었는데 저 책 표지를 보고 되게 뭔가 전문적인 분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책 표지 보기 전에 탐험이라는 워딩에 대해서는 조금 일탈 정도로 여행 쪽에 오히려 가깝게 생각했는데, 네, 전문성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네. 실제로 책 안에 네네. 이제 사진들을 네네. 보면 굉장히 뭐 멋있는 뭐 지질의 그렇죠, 혹은 그렇죠. 산의 그런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전문화된 내용을 인간 그 일반인들의 삶 속으로 끌어내려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작가님이. 그렇죠. 뭐 저도 지금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에서 그보다 더 했죠.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과포자였으니까. 거의 뭐 그 작가님의 그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도 상당합니다. 그 얘기도 정말 흥미롭거든요. 네네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맥락과 좀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그랬죠. 예, 탐험이라는 거는 진짜 이건 뭐 아까 말하는 그런 남극 세종기 정도 갔다 오신 분이나 탐험을 하는 거지. 우리한테 뭐 전혀 딴 나라 이야기고 뭐 영화를 통해서나 접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하니까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예, 궁금하니까. 그래서 물론 탐험이라는 게 일탈입니다. 예, 일탈은 맞죠. 근데 뭐 여행이랑 다를 건 없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탐험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그냥 일반 도시나 이런 데를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뭔가 뭐 전원적으로 과학을 주제로 탐험을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뭔가 임팩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곳들은 대부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들에 많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약간 역산을 해보면 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학습과 어떤 반복 훈련이 밑에 깔리지 않으면 절대도 할 수 없는 게 또 탐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처음에는 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탐험 관리를 겪기 전에는 예전에 뭐 기자 생활도 하고 했었는데 내가 이제 진짜 이 정말 궁금한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꼭 이 장소에 가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한 번의 탐험을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여름 휴가를 가면은 여름에 딱 뭐 일주일 정도 휴가를 해서 가는데 그 탐험 지역들은 가장 적합한 시즌이 있거든요. 예, 여름 휴가가 요때니까 꼭 요때 가서 그거를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개의 탐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휴가 기간 외에 또 거기에 탐험을 가야 되니까 뭔가 일에 지장이 없게 미리 뭐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다 해버리고, 그리고 어쨌든 탐험을 가려면 비용이 더 필요하니까 미리 이제 장기 그 어떤 금전 플랜을 세우는 거죠. 조금씩 뭐 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 또 가기 전에 뭐 학습도 하고 그리고 뭐 체력 훈련도 하고 이렇게 나름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 딱 꼬리를 하는 거죠. 그럼 거의 1년 단위의 계획을. 그렇죠.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기 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팀을 짜서 그렇게 이제 아마추어 레벨로 가던 거기 때문에 아주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나름 어찌 보면 예행 연습들을 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탐험이라는 게 뭐 어찌 보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라기보다 이렇게 뭐 준비를 하면 뭐 내가 생각하는 규모, 내가 생각하는 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어찌 보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여자다 보니까 네네네. 남편이 갑자기 뭐 멀쩡한 그것도 뭐 우리나라 내노라는 3대 신문사 과학동화 기자하셨잖아요. 거기를 냅다 사표를 던지고 탐험하겠다고 하시면은 자기 미쳤어? 이 소리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또 뭐 1인 기업가나 이런 뭐 프리랜서나 어떤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거의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그 핵심 키워드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 물론 조직 내에서 나오기 전에 뭔가 그 안에서 준비를 많이 하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사표를 내고 호주에 가서 탐험가를 길을 걷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고 그 호주에 가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년간의 그런 예행 연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타이밍에서는 내가 충분히 가도 되겠다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아닌데요. 제가 은경수 작가님 저도 몇 년째 네. 알고 있는데 네. 예전에 뵀을 때 통장에 진짜 네네. 달랑 300만 남았을 때가 네. 있었다고. 네네네. 예. 그 아이 아빠신데 네네네. 네. 어떻게 넘기셨나요? 사실 이제 그 어떤 한국에서 이제 기사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뭔가 좀 본격적으로 탐험을 해야겠다고 이제 호주에 건너가서 이제 뭐 어쨌든 탐험을 하려면 뭐 지형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현지 여행사에서 일을 도와주는 거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낮에는 가방 들고 다니면서 손님들 안내하고 식당에 모셔다 드리고 정말 우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행사 이제 뭐 말단 직원으로 그런 일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 생활을 하면 두 가지가 제일 힘들어요. 예, 일단 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친구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화 생활을 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돈 안 들고 좀 내가 이 호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도서관이랑 박물관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구적이다. 이거는 그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학구적으로 드릴 텐데 뭐 일단 거기 가면 제일 시원하고 예, 다 무료고 예, 그리고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좋으니까 뭐 대안이 없었습니다. 우쿠빵님, 정욱섭님도 네. 약간 동감하는 표정을 그렇죠. 지으셨네요. 네. 도서관만큼 시원한 데가 없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책 많고. 저 네. 도서관에서 알바해봤는데 네. 정말 네네. 볼 거 많고요. 그렇죠. 할 거 많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책 정리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은근히 학구적이신 분들을 제가 좀 좋아했네요. 내가. 네, 그렇게 이제 뭐 도서관, 박물관을 이제 이중 생활을 한 거죠. 낮에는 이제 여기서 직원이었고 이제 나름 저녁이 되면 나름의 이제 어떤 진짜 내가 뭐 그동안 뭐 관심 있던 것들 책을 마음껏 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실제 또 뭐 샘플도 보고 만져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름 저는 또 그 시절이 나름의 또 도시 속에서 나름의 탐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샘플을 직접 만질 수가 있나요? 그럼요. 우리나라도 뭐 서대문 자연장관 같은 데 오시면은 운석 샘플도 그냥 다 들어볼 수가 있고. 몰랐어요. 네, 전시물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쪽은 더 잘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거의 뭐 제가 돈 내고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제가 학교에 가는 것처럼 매일 그렇게 1년 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사서들하고 다 친해지고 왔니 뭐 진짜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렇게 이제 뭐 1년 넘게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신간 코너 같은 데 보면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 이상 코너에 뭐 못 보던 책이 들어갔네. 맞아요. 예, 뭐 그날도 연휴 때와 똑같이 신간 코너를 지나갔는데 한 권의 책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예, 근데 그 책이 눈에 들어왔다기보다 그 책 저자의 이름이 확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디서 봤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나름 이제 과학 덕후다 보니까 과학 다큐멘터리를 아마 수백 편을 봤을 겁니다. 예, 정말 많이 봤는데 항상 그 다큐멘터리 브랜드를 떠나서 항상 지구 대기에 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때 늘 그 사륜구동차를 타고 등장하던 과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쩐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주저없이 그 책을 제가 처음으로 호주에서 돈을 주고 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예, 그 없는 살림에 가격이 아마 28달러였던 것 같은데. 오. 비싸요. 네, 그 책을 사서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제 외장하드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틀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 그 맞고 그리고 이제 가져온 책들을 막 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그냥 읽으면서 지나쳤던 이 사람의 막 그 설명 부분들이 한 줄 한 줄 또 막 생명력을 발산하는 걸 느꼈죠. 그래서 진짜 그날 밤 진짜 뭐 술을 안 먹고도 이렇게 사람이 취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죠. 예, 마침 이분이 또 서울주에 있는 지질연구소에 계시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서 만나고 싶다.
대단한데요. 그분이 혹시 나사 네, 이제 나사 소속의 우주생물학자인 이 책에 나오는 저희 탐사팀의 음. 대장이에요. 영화에서나 봤던 네. 나사. 네. 와. 마틴 반 크라렌도크 박사라고 아주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BBC, 뭐 모든 다큐멘터리 채널에 단골로 출연하는 과학자였는데, 그분이랑 직접 이메일하고 만나시고 여행도 같이 하신 거죠. 네, 이제 뭐 반가우면 제가 뭐 영장은 잘 안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어설프게나마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메일을 보냈고 일주일 뒤에 그분한테 답장이 와서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일개 그 동양인 네, 네네. 그쵸. 그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음. 나름 이제 되게 탑 클래스의 과학자인데. 근데 일단은 제 메일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다시 한번 제 지메일 내용을 한번 꺼내봤는데,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그 메일 내용들이 뭐 과학적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고, 첫 마디가 익사이팅하다. 이렇게 지구대기에 산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산소가 나는 그냥 처음에 광합성은 당연히 식물이 하니까 나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최초로 광합성을 한 게 이런 식물이나 나무가 아니라 미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그때 산소를 만들어서 지구대기의 산소 농도가 올라갔다는 게 난 거의 충격적이었다. 예, 학생들도 들으면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막 그날 밤에 이 사람의 책을 발견하고 흥분했던 느낌들을 장황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그래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장이 왔을 때 일단은 제가 뭐 내가 이제 며칠 후에 한국에 가야 되니 요 기간 안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거의 인접해서 이 사람이 답장을 보내니까 이 사람도 그냥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일단 보자. 몇 월 며칠 날 보자. 아, 그때 우리나라의 답장이었죠.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네. 그런 대단한 과학자를 만나 뵈려면 제가 네. 누구고요, 어떤 거 연구했고요, 뭐 네. 주저리 뭐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 잡기도 너무 하늘의 네, 별따기고요. 요즘에는 또 뭐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나라도 되게 많으시고 훌륭하신 과학자들이 많은데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절차가 좀 필요하죠. 외국이든 국내든 간에.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저의 이제 호기심에 점수를 더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때 그 사막에서 조사를 하느라고 매일 수신이 안 된 상태였고 자기가 딱 연구소에 돌아와 보니까 동양인 누구한테 메일이 하나 와 있는데 내일 모레 뭐 집에 간다 이러니까 급한 나머지 이제 답장을 준 거죠. 야, 진짜 호기심이 완전 서프라이징한 이벤트를 예.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를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부터 매일 한 가지씩 했던 의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있는 숙소에서 이 연구소까지 길을 잃지 않고 한 번에 찾아가기 위해서 매일 그 일을 끝나고 그 연구소까지 걸어가는 연습을 하고 이거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 습관 아닌가요? 네. 그런 거 같네요. 그리고 괜히 그 연구소 1층 로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연구소 2층에 있는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가서 그 사람이 쓴 논문도 찾아보고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있는 그 맘씨 좋게 생긴 그 할머니가 앉아 계시길래 너 맨날 여기 왜 오냐 그러길래 내가 이 과학자를 며칠 후에 만날 거다. 그러냐. 마치 그때부터 타움 준비를 하신 것 같은. 그렇죠. 네. 근데 더 그랬던 게 그 연구소가 이제 서호주 지질조사국이라는 연구소였는데 지질을 연구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로비에 있는 뭐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그런 암석들을 만들어놔서 건물 자체가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연구소를 가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또 나름 재미였죠. 일상생활에서 뭐 낮에는 막 여행사 일하다가 그 1층 로비에만 들어가면 뭔가 모를 이 진짜 이 막 공간의 밀도가 뭔가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미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일주일 후에 딱 제가 연구소 로비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할머니가 바로 전화를 들더니 그 박사한테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완전 드라마네요. 영화 한 편이네요, 진짜. 인생이 탐험이신데요. 네. 정말 멋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를 만나서 제가 또 뭐 그냥 또 과학 기자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그냥 가서 뻘쭘히 그냥 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뭐 질문을 좀 한 10가지 정도 만들어 갔어요. 내가 이제 기자니까 인터뷰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역시 또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돌려서 가서 이제 아주 뭐 어렵게 인터뷰를 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그 과학자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멀리서 왔는데 그냥 가면 좀 그렇지 않냐. 30분만 있으면 연구소가 이제 끝나니까 내가 이제 그때부터 너를 연구소 내부로 좀 투어를 시켜주겠다. 와. 그래서 이제 그 30분 기다렸다가 곽사의 안내를 받아서
연구소를 한 2시간 정도 다 훑어봤죠. 예, 이제 보통 이제 지질학자들은 곡간 창고가 있는데 네. 샘플 보관실을 보통 곡간 창고라고 하거든요. 예, 그 샘플 보관실까지 들어가서 정말 이제 과학 현미경으로 수십억 년 전에 살았던 미생물들의 예,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와 진짜 뭐 엄청났죠. 숨이 턱턱 차올 정도로. 그 예. 미생물이 저희의 조상인 거죠? 뭐 그렇죠. 저희 분할 모든 생명체 뭐 조상인데 하여튼 그렇게 진짜 너무 고마워서 진짜 뭐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네, 굿모닝입니다. 네, 거의 뭐 그런 맞네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로. 예, 네, 진짜 이 그룹 앞에 내 설명을 듣고 이런 게 너무 벅차서 진짜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벽에 있는 포스터를 하나 보여주면서 보름 후에 그 각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우주생물학자들이 이 퍼스라는 도시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탐험을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예. 역으로 제안을 먼저 받으신. 예, 역으로 제안을 받은 거죠. 와, 근데 아까 300만 원 이야기 하셨는데 그때 제가 통장 잔고가 300만 원이 있었는데 네. 네. 그걸 집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나름 제가 그 대답을 0.01초 만에 대답을 내라고 했습니다. 쇼라고 했지만 그 짧은 찰나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했죠. 이거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내 써도 되나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는 제 이제 호기심에 베팅을 한 거죠. 예, 베팅을 한 거고 또 훌륭한 가족들 덕분에. 네, 뭐 그렇죠. 예, 참아주신. 제 뭐 네. 아내 덕분에 예,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돈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들과 함께 이 사막에서 뭔가 생명체의 기원을 찾아서 이 탐험을 한다는 그 진짜 생각 자체가 진짜 뭐 아주 뭐 이 결정을 0.01초 만에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네, 진짜 너무 부럽네요. 네. 하여튼 뭐 그 뒤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아마 노라고 했으면 제가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0.01초 만에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용기 좀 부럽습니다.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본 네. 게 결국 그 나사 과학자하고 연결이 되고, 네네. 네, 연구 탐험도 같이 가시게 되신 건데 네. 그걸 통해서 한국에 와서도 네. 새로운 문들이 쉽게 열리셨다고. 네, 일단은 그 첫날 일주일 후에 이제 연구소 앞에 가니까 진짜 제 앞에 진짜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슈퍼스타 과학자 23명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셀럽들. 진짜 셀럽이죠, 네. 이 사람들. 네, 진짜 그래서 첫날 한 이틀 동안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네. 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고개를 돌려보면 BBC에 나왔던 과학자가 스파게티를 먹고 있고 옆을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왔던 과학자가 카레에 밥을 비벼 먹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현실인지 뭐 상상인지 막 도무지 분간이 안 돼서 진짜 뭐 이 심장 박동수가 막 이 줄어들지가 않아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북받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대가들 사이에 저 같은 아무런 어떤 뭐 롤도 없고 포지션도 없는 그들한테는 사실 이방인이죠. 듣보잡이죠. 듣보잡과 이방인이죠. 예.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저희 마틴 박사가 저를 우리 탐험대 일원이다 같이 갈 거다라고 소개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도 첫날에는 당연히 제가 아시아에서 온 어느 연구소에서 우주생물학 연구하는 과학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탐사차를 타고 가면서 첫날 제 옆에 이제 그 영국에서 온 70대 노교수분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판구조론의 거의 텍스트북 쓰시는 영국의 그 레이처스터 대학교에 한 교수분이 앉아 계셨는데 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나 봤던. 네, 교과서 많이 봤는데 아마 네. 지구과학과 네. 전공한 학생들한테 뭐 얘기하면 다 알 텐데 네. 그러더니 저한테 너 연구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연구자는 아니고 그냥 저널리스트고 그냥 호기심 뭐 인터레스팅 재미로 왔다 그랬더니 한참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연하게 복권이 당첨되네요. 네. 뭐 네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약간 뉘앙스가. 야, 그래서 이게 또 그 저녁에 저녁을 먹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이너 서클이니까 뭔가 연구 이야기를 하고 막 하하 웃는데 저 혼자 이게 막 구석에서 진짜 그 이방인처럼 앉아서 막 스테이크를 씹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보름을 내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내가 0.01초 만에 내라고 대답한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여행사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탐험도 여행이니까 힘쓰는 일을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아주 두 팔을 걷고 했죠. 네. 멋지다. 텐트 장비를 정리한다든지 네. 뭐 한국에서는 기자였는데. 식사 준비를 할 때 판 깔고 뭐 진짜 솥단지에다가 카레 붓고 그래서 그
가이드이자 드라이버인 그 과학자를 아니 선생님을 도와서 그런 거를 막 하니까 역시 다 똑같은 게 그렇게 이제 몸으로 이렇게 막 도와주고 뭐 그런 분들 하니까 역시 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뭐 마지막 날에는 거의 헤어지기 싫어서 다들 막 울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 지금도 연락은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즐겨 있는 아마 수십 번은 본 그 우주생물학 책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책에 나오는 과학자들의 거의 80%를 제가 지난 5년 동안 다 만나봤습니다. 네. 완전 부럽네요, 진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시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또 미래에 지금 계획하시는 어떤 네네. 탐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가 됐던 네네. 아니면 교육이 됐던 구상 중이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과 아주 어떤 그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좀 자신감이 생겼죠. 예, 그다음에 뭐 그 전에도 제가 이 과학을 주제로 뭔가 탐험을 해서 뭔가 좀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지만 쉽게 잡히진 않았어요. 예, 임팩트 있는 지역들을 혼자 갈 수도 없는 거고. 탐험과 관련된 직업이 존재하는지도 저는 상상도 안 돼요. 네. 비즈니스가 되나? 막, 예.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에 있는 뭐 탐험가 과학자들한테 내셔널 그래픽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을 다시 리펀딩을 해서 그걸로 이 사람들이 탐험을 하고 그 탐험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이 또 내셔널 컨텐츠로 유입이 되고 그게 또 여러 컨텐츠로 베리에이션이 돼서 계속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 전부터 탐험이라는 한 라이프 사이클의 주요 소비자들이신 거죠. 그러네요. 내셔널 그래픽 채널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 보죠. 잡지 한 권 안 산 양반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없죠. 예, 네. 그걸로 이제 뭐 가방으로도 네네. 예, 네. 매니아들은 네. 사고 네네. 네, 아이템들이 많죠. 네, 우리나라에 뭐 그런 방송이나 잡지밖에 아직 안 돌아서 그렇지. 뭐 내셔널 그래픽이 하는 뭐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면 뭐 여행부터 해서 뭐 방송 뭐 전 분야죠, 그냥 전 분야죠. 그 탐험 관련 옷 같은 네. 것들도 있잖아요. 많죠. 네. 뭐 내셔널 그래픽뿐만 아니라 뭐 디스커버리부터 해서 네. 다양하게 그러네요. 그런 뭐 레퍼럴 산업까지도 확장이 다 가능한 거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아도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 매니아 정신으로 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문성도 전문성인데 진짜 그 단어가 주는 그 브랜드 파워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도심엔 있지만 탐험가가 네, 탐험가가 된 듯하고. 느낌. 네. 하물며 이걸 입고 내가 어디 캠핑을 간다면 더 그렇죠. 네. 게임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미흡하지만 그런 좀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뭔가 이 탐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처음 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더라고요. 결국 탐험이라는 거는 다양한 분야를 이제 탐험을 해야 되고 아울러야 되는데 그거를 뭐 저 혼자 하기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과학 기자 시절에 알고 지냈던 이제 우리나라에서 탐험 경험이 있는 과학자들, 이를테면 뭐 우주, 극지, 뭐 공룡, 바다, 심해 이런 과학자분들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박사님들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분명 뭐 그런 주제들로 탐험을 하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이 되고 탐험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했던 게 뭐 그게 한 5년 전, 6년 전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뭔가 과학 강연을 한다 그러면 뭐 강의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박물관 정도 그 정도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근데 그때 어떻게 기획을 했었냐면 홍대 상상마당 옆에 가면 살롱드 팩토리라는 그 문화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카페에서 6주 동안 이제 릴레이 강연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과학자분들한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일단 그 박사님들께서 탐험을 할 때 즐겨 들었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한 3개씩만 보내달라. 그리고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발굴 도구가 됐던 아니면 직접 발견하신 거를 그날 좀 가져오셔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연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강연 플로가 이랬습니다.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 출연했던 다큐멘터리 한 편씩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강의 전에 30분 정도 그분이 출연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일단 가상으로 몰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탐험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강연이 시작되면 그 강연 그 중간중간 슬라이드에 이분들이 주셨던 음악을 이제
배경음악으로 깔았던 거죠. 밀림에 들어갈 때 즐겨 들었던 음악, 그리고 뭔가 8천만 년 전에 공룡 화석을 발견했을 때 듣던 음악, 예, 극지에서 그 진짜 절대 적막한 고요감 속에서 들었던 음악들을 딱 들으니까 이 몰입감이 2배가 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진짜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보통 뭐 물론 만질 수도 있는 거 있지만 진짜 진품들은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 발견한 뭐 몇천만 년 전에 공룡 뭐 발가락 와서 이런 거를 직접 가져와서 일반인들 만지게 했더니 와 진짜 제가 그때 진짜 평일 저녁에 네. 7시에 이 복잡한 홍대 구석에 있는 카페 지하에 누가 찾아올까 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셨었어요. 오. 예. 그리고 뭐 보통 이제 과학에 관심 많은 아이들을 끌고 온 부모들도 계셨는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일반 성인들이 훨씬 더 예, 진짜 잊었던 호기심을 목말라 했던 예, 거네요. 진짜로.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강의를 했던 과학자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던 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자기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강의실과 박물관이 아닌 공간에서 과학 강의를 해본 게 너무 색달랐다는 거죠. 오. 이거 완전 네. 놀이 창의성 어른 네네네. 예, 네. 입체적 그러니까 이분들도 강의. 네. 나의 강의 경험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몇 분은 강의로도 안 받으시고 오. 예, 어려운 거 아니까 예, 그냥 먼 데서 진짜 뭐 몇 시간을 차를 몰고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탐험? 그렇죠. 같은- 간접탐이죠. 예. 지금 우리 탐험이라는 요즘에는 뭐 이런 오큘러스를 쓰고 가상으로 네, 뭐 네, 네. 탐험을 병할 수도 있지만 사실 탐험이라는 거는 뭐 과학도 그렇지만 직접 해봐야 게 최고의 경험인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가상으로 뭔가를 훑어보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죠. 우리가 모두 갈 수 없기 때문에 되지만 작은 거라도 예,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한번 일상에서도 뭐 지나간 돌도 한번 보고 뭐 집에 장비가 없으면 돋보기 갖고 한번 들여다보든지 그럼 분명 다르거든요. 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거랑 그렇죠. 예,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경험들을 작게나마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뭔가 어렸을 때 진짜 시골에 살면서 네. 밤에 논두렁길 걸면서 그 바라봤던 뭐 우주나 생각했던 공룡들의 그런 오마주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환상적이네요. 진짜 얘기만 들어도. 잠시 제가 김구라로 변신해서 네. 예. 그러면 이게 직업화되거나 비즈니스화 됐을 때 네. 되나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저는 직설적이신데요. 예, 아직도 저도 이제 만들어 가는 중인데 일단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여행이랑 그리고 뭐 강연이랑 그리고 컨텐츠 쪽에 예, 3가지에 집중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스케줄로 보면 주로 여름에는 이제 탐험을 갑니다. 예, 그래서 뭐 호주나 몽골, 뭐 알래스카 이런 데 가서 탐험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예, 갈 때마다 또 다른 지역들을 가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탐험이고 여행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냥 사람들이 제가 갔다 오니까 와, 저 사람이 좀 신기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이렇게 뭔가 방관적으로 지켜만 봤었는데 계속 몇 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가고 싶다는 열망들이 예, 많이 늘어나서 뭐 그동안 뭐 수백 명을 데리고 호주 사막도 갔었고 몽골 고비 사막에서 공룡 와서 발굴도 하고 알래스카도 가고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여행 산업이 지금 가장 좀 그나마 예, 뭐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게 무한하게 사실은 확장성이 있는 아이템이네요. 그렇죠. 진짜. 예, 결국에는 네. 저는 제가 지금 탐험을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업의 본질은 탐험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저희는 스토리텔링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토리텔링. 탐험을 가는 이유는 그 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실히 느낀 게 보통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탐험여행을 갔던 그룹들이 이제 과학 교사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과학 일선에서 네. 교육을 하시니까 이제 좋은 뭐 사진이나 영상을 구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면 좋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막상 현장에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과학 교사로서 뭔가 나의 어떤 그 호기심 지수를 높이는데 더 많은 감동들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 호주에 있거나 뭐 고비사막에 있는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맞는데 뭐 그거를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과학이라는 거는 호기심의 학문이거든요. 예, 내가 관찰하려는 대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학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학문이고 예, 자기가 배운 그 학문 속의 실제 현장에서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진짜 아까 뭐 일반인들 뭐 회사에서 공룡 얘기 우주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얘기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학교 현장도 그렇게 뭐 호심적인 과학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약이 많죠. 입시 교육에 맞춰졌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뭔가 뭐 현장 진짜 뭐 입시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과학 교사로서 내가 진짜 아이들한테 과학적 상상력과 호기심을 심어주는 게 또한 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탐험에 와서 가장 느끼는 그런 밸류가 결국엔 그거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뭔가 리프레시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네. 그 새롭게 서른에 유학을 다녀오셨고요. 네네. 네, 지금 취준생이신 네네. 대학생이시거든요. 근데 두 분도 약간 평범한 삶을 선택하진 않으세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각광받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단 말이에요. 네. 평범하지 않은 네. 단언컨대 탐험을 가지고 나는 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건지 작가 그 기자 생활 하신 것도 네. 정말 뭐 금액을 떠나서 정말 네네. 이거는 그 20대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한때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네. 근데 조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동안 이제 직업을 여러 개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래머도 했었고 뭐 IT 과학에도 기자 생활도 했었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제가 그동안 했던 일과 별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궁극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고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그런 업에서 배웠던 그런 스킬들이 다 도움이 되거든요. 남들보다 더 빨리 이거를 패키징해서 딜리버리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여행사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사람들한테 퍼블리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익스피리언스를 하는데 제가 또 뭐 디렉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 같지만 직장이 아니라 업을 만들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네. 평생 직장은 없으니까. 네네네. 네. 뭔가 직장이 나를 뭔가 내 인생을 뭐 보존해주고 견태해주는 게 아니니까 뭔가 그런 직장, 뭐 직업 이런 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일, 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그 일을 만들라는 게 이제 요즘에 그런 책들을 보면 많이 이제 뭐 주장하는 이야기들 같은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저도 지금 어찌 보면 직업이 아니라 일이죠. 하지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또 뭐 기사를 쓰기도 하고 또 이런 책을 쓰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찌 됐거는 한 라인 안에 네.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어떻게 응용을 네네. 하든지 다 가능한 거 네네. 같네요. 근데 한 가지 딱 제가 그냥 그나마 뭐 제 경험에 의한 거니까 주관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뭔가 이게 그 개인이 혼자서 뭔가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내서 조직도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정말 중에서 험난할 네.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 커뮤니케이션 채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뭐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리고 뭔가를 메이크하는 뭐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접근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그런 것들 통해서 유튜브가 선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뭔가 학습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 과정들이 되게 간편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이런 게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저도 붙거든요. 4차 산업을 대비해서 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아이들 교육의 메이커 교육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다 방향성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분명 그거는 뭐 맞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메이크 교육이라는 게 뭔가를 잘 만들게 하는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신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제 어찌 보면 탐험도 그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제한된 기간 안에 뭔가를 끝내야 되는 미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예행 연습을 많이 하고 현장에 가도 꼭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결국 거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저는 메이크 정신의 제가 생각하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딱 탐험을 갔습니다. 화성에 갔어요. 탐험을 갔는데 우리가 모든 거기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메이크 툴킷 이런 거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마션에도 나왔지만
그런 게 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주어져 있는 뭔가 재료와 도구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메이크 정신의 본질인 것 같은데 제가 탐험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로 탐험을 가면 뭐 공룡을 가서 발굴하려면 뭐 진짜 곡괭이도 써야 되고 오만 장비들이 있는데 쓰다 보면 분명 망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사러 다시 시내 가서 사러 가려면 600km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진짜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몽골을 예로 하나 들면 몽골 고비 사막은 전자장비가 장착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뭔가 전자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차가 쓰잖아요. 네네. 그럼 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네.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몽골 공룡 탐사에는 초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쓰던 네네. 러시아제 구형 그 트럭을 갖고 가요. 오. 왜 그런 걸 갖고 가냐면 고장 나면 다 분해해서 역으로 다시 합쳐서 문제를 찾으면 돼요. 오. 네. 멋있다. 그러면 그게 되는데 전자장비 하나 고장 나면 이거는 뭐 노답이잖아요. 네. 그쵸, 예, 그쵸. 그리고 거기 그 같이 따라오는 그런 스태프들이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공사장에 일하는 막 아저씨들 같고 막 노동자 같은데 차 하나를 그냥 분해해서 붙일 정도의 메카닉 능력을 가진 그런 스태프들이 따라오는 거죠. 고비 사막에서 그럼 그 정도인데 예, 그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탐험에 보통 가게 되면 이제 뭐 모든 탐험에서 그게 이제 큰 이슈인데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없으면 없다는 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반대로 색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고비사막에 가면 이제 처음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뭐 선을 하나 딱 거놓고 이쪽은 남자 여자 그래서 수킬로미터씩 걸어가서 거기다 이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자 과학자들이나 여자분들이 오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첫날은 그냥 간이 화장실을 가는데 둘째 날부터 자기들만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 넓은 사막에서 이 좁아 터진 그 화장실을 쓴다는 게 뭐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나가봅니다. 게다가 탐험이니까. 네, 나가보는데 네. 3, 4주쯤 되면은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뻥 뚫린 자연에서 예? 그 진짜 밤에 만약 볼일을 본다면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와, 그- 쾌감이 장난 그것 또한 아니겠는데요? 탐험의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죠. 예, 불편한 게 아니라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뭐 그렇게 뭐 탐험을 가면 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지만 그냥 뭐 침낭백 하나 들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 수킬로미터까지 오. 걸어가서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진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게 맞는 거죠. 예. 오히려 그 뭐 텐트 가고 왔는데 뭐 핀 하나 없어지면 그거 뭐 그다음에 네. 어떡할 겁니까? 진짜 뭘 하든 다 경험이 그렇죠. 좋은 경험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는 그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메이커라는 게 교육이 아니고 제 스피릿의 문제구나. 예. 이 상황에서. 예. 뭐 물론 뭐 미국이 메이커 문화 주도했지만 다 서부 개척 시대 그런 것들이 다 정신이 이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막 질문하셔도 돼요 중간 중간. 저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 푹 빠져가지고 그럼 혼자만 제가 네. 뭐 이제 탐험할 때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혹시 위험한 상황들이나 네. 뭐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뭐 제일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제일 꺼리는 상황 같은 게 혹시 일단은 그 사실 제 책 이야기인데 제 책 첫 장에 이제 제가 조난당한 이야기를 네. 썼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뭐 12, 13년 전에 처음 탐험을 할 때 겪었던 에피소드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무 준비 없이 사막에 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네. 차가 이제 그 물에 빠지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해서 차를 버리고 3일 동안 거의 200km를 넘게 와. 사막에서 걸어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는 살았습니다. 네, 살아 들어와서 여기 자리에 있는 건데, 살아 들어온 건데, 그때 이제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여행이든 아니면 뭐 탐험이든 네. 이렇게 좀 외진 곳으로 갈 때는 반드시 출발 전에 나의 목적지와 그리고 내가 며칠 날 어디에 도착할 거라는 거를 꼭 제3자에게 말을 하고 가야 돼요. 아 이게 탐험시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건가요? 주의사항이죠. 가장 큰 주의사항이죠. 예, 이거는 뭐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조난당한 거다라는 거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다. 예, 그 안에 안 오면 그냥 우리가 도심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연결이 되니까 네. 전화로 뭐 어디냐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외진 곳에 갈 때는 반드시 그거를 제3자한테 비상 연락망을 꼭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런 특수한 지형에 갈 때는 차가 꼭 최소 2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 한 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뭔가 한 대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걸 약간 그래서 뭐 우주 탐사로 빗대어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화성에도 여러 개의 탐사 로봇들이 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탐사 로봇들이 화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제품이 지구에 다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화성에서 탐사 로봇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를테면 탐사 로봇이 가다가 뭔가 돌부리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을 하면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 돌부리가 걸려있는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해서 이걸 탈출할 수 있는 정도의 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이걸 뭐 돌파할 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들었을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험이라는 게 엄청난 준비의 산물입니다. 그냥 표 끊어서 휙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다음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다음으로 중요한 준비 상황은 사실 뭐 체크리스트로 치면은 뭐 수십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준비 사항이라기보다 아날로그에 좀 더 집중해 보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탐험을 가면 과학자들이 이제 뭔가 화석을 발견하면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아이패드도 있고 네. 디지털 기록 장비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디지털 기록 장비라고는 카메라 외에는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과학자로 탐험 가면. 그거를 다 막 그 노트에다가 막 여러 권을 적어서 그거를 또 밤에 가서 또 노트북에 옮겨 적고 있고 일을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어차피 아이패드 같은 걸 찍어서 기록하면 한 번에 다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이패드에 기록을 했는데 이 디바이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 최첨단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인데 열이나 뭐 습기나 이런 거에 그렇죠. 의해서, 네. 취약하니까 많이 그렇게 최첨단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나와서 필드에서 연구를 하는 모습은 진짜 뭐 200년 전, 150년 전에 다윈이 했던 방식이랑 다를 게 없어요. 예. 다윈 진짜로. 나왔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결국에는 그 탐험 현장은 내가 관찰하려는 대상과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사로 치면은 좋아하는 이성과 처음 만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뭐 카톡 보고 대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 손잡고 걷고 그 느낌을 뭔가 진짜 요즘에는 편지들 안 쓰지만 네. 옛날에 우리가 진짜 일기장도 한번 써보고 그런 건데 어찌 보면 그 과학이나 탐험도 연애하는 겁니다. 네, 이 방송은 탐험 방송이긴 하지만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내가 관찰하려는 샘플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 느낌을 진짜 연필이나 볼펜으로 노트에 꾹꾹 적어도 눌렀을 때 그게 온전히 내 거에 그냥 쳐야 된다는 거죠. 예. 네, 도구를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네. 지금 탐험 시 꼭 필요한 스킬이나 도구 같은 게 혹시 작가님이 아, 꼭 가지고 다니시는. 예.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맥가이버 칼 요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 좀 그렇긴 한데 저기 비닐팩. 비닐팩이요? 예. 뭔가 우리 음식물 남은 거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팩들 있잖아요. 지퍼팩? 지퍼팩. 네, 어디다 쓸? 일단 사막에 가면 그 모래바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뭔가 장비를 충전하고 이럴 때 모래먼지가 그 장비에 들어가면 네. 뭐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호주도 그런가요? 고비 사방 말고. 그러니까 모든 공간 어쨌든 그런 야지니까 어쨌든 항상 그런 외부의 어떤 오염 물질에 대해서 이 장비가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게 지퍼팩이거든요. 이 문명의 손이 안 닿은 네. 지구상에 그런 게 몇 퍼센트 지역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상은 없습니다. 인간이 안 가본 곳은. 예, 다만 바닷속만 남은 거죠. 예, 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달에 갔다 온 우주인의 수보다 심해 5,000m에 갔다 온 사람 수가 더 적습니다. 예. 지구 안에 있는. 네네네. 네.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우주도 미제 공간이지만 이 바다를 또 다른 우리가 보통 뭐 소우주라고도 부르거든요. 소우주, 작은 우주다. 지구상에 있는 그만큼 뭐 미제 공간인 거죠. 우리가 아직도. 탐험을 앞으로 개발하고 탐험해야 될 마지막 남은 어찌 보면 우리 진짜 인류가 진짜 이 지구상에도 탐험을 하고 우리가 더 문을 두드려야 될 미제 공간이라면 저는 뭐 과감 없이 바다입니다. 무서워요 바닷속. 그렇죠. 시커멓고 차갑고. 그러니까 뭐 네. 어찌 보면 저도 그래서 이렇게 뭐 해양학자분들 많이 만나서 잠수함 타고 막 이렇게 탐험하고 조사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진짜 그 중압감은 말할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우리가 조그만한 이 철로 만든 우주선 안에 사람 2-3명을 싣고서
우주에 가는 거나 조그마한 사이즈의 그 잠수함에 사람 두세 명이 쪼그리고 앉아서 심해 5,000m 만메트를 내려가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해저 산만리 저는 무서웠거든요. 읽었을 때. 그렇죠. 무섭지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이제 해양학자분이 있는데 뭐 실명을 공개 안 하겠지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해저 이말리를 보고 해양학자의 꿈을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 해저 이말리에 있는 나오는 과학자처럼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고무다라를 쓰고 한번 바다에 들어간 적이 있대요. 공기가 있으니까. 네. 8살 때. 그러다가 파도 때문에 이게 뒤집혀서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세계적인 해양학자가 돼서 뭐 전 세계 학회를 가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재적인 탐험가. 네. 우리 모두는 그럼요. 그렇게 그럼요. 말을 해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자라오면서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이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그리고 저도 이제 잊혀졌거든요. 네네네. 탐험이라는 단어가. 근데 삶이 결국은 탐험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또다시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의견들 주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열심히 밖으로 나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지 아까 알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것도 가치관을 만드는 어떤 경험들 한 그 방법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 알바를 무슨 새로운 알바뿐만 아니고 무슨 새로운 행동을 한다 혹은 새로운 경험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는 거고 그것도 이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거기 뭐 이제 좀 더 넓게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탐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라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본인만의 어떤 직업과 직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사표낸다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이 탐험이면 사실은 되게 계란 껍질 안에서 되게 야금야금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인생 자체가. 막 탐험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도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우고 뭐 워킹홀리데이를 가야지 이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때려치시는 거 아니에요? 속에서 뭐 계획들은 있었던 거죠. 뭐 계획들도 있었고 뭐 공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유학을 해야지 이거는 아니었었으니까 이게 약간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되게 작은 것들이 시행착오가 거치고 커져 이게 쌓이면서 좀 더 스케일이 커진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제 뭐 문경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을 보낸 것이 이제 시작이 되셨잖아요. 이제 각자 개인의 뭔가 그런 현재 있는 모습의 발화점이 된 시점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글쎄요. 잠시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되게 갈까요? 어려운 질문. 죄송해요. 제가 너무